드디어 만나는 영국 동화. 영리한 소녀 몰리 후피. 옛날 옛적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먹일 수 없게 되자 제일 어린 세 자매를 숲에 버렸습니다. 새 아이는 걷고 또 걸었지만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소녀들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불빛이 보였고 가까이 가보니 집이었습니다. 안도한 소녀들이 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나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제발 저희를 들여보내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주세요. 그럴 수 없단다, 얘들아. 내 남편은 거인이라 너희들을 보면 잡아먹을 거야. 그럼 잠시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줌마 남편이 오기 전에 떠나면 되잖아요. 거인의 아내는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 난로 옆에 앉힌 뒤 빵과 우유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빵을 집어드는 순간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맛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구만. 마누라, 거기 있는 게 누구야? 춥고 배고픈 소녀들이에요. 곧 떠난다니 그냥 놔두세요. 그러자 거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저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녀들에게 밤을 지낸 다음에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인에게도 세 딸이 있었기 때문에 세 자매는 그들과 한 침대에서 자야 했습니다. 세 자매 중 막내인 몰리 후피는 아주 영리한 소녀였습니다. 몰리는 잠들기 전에 거인이 자신과 언니들의 목에는 새끼줄을, 거인의 세 딸의 목에는 황금줄을 감아놓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잠을 참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깊이 잠들자 몰리는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자신과 언니들의 목에 감겨있던 새끼줄을 거인의 세 딸의 목에 감겨있던 황금줄과 바꿔치기 한 뒤 다시 누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거인은 무시무시한 곤봉을 들고 와 새끼줄이 걸린 목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깜깜한 밤이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인은 자신의 세 딸을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죽을 때까지 곤봉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고는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몰리는 지금이 바로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들을 깨워 조용히 하라고 이른 뒤 함께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안전하게 밖으로 나온 소녀들은 아침까지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웅장한 저택 앞에 이르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저택은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간 몰리는 왕에게 거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느냐? 몰리, 넌 참 영리한 아가씨로구나. 지금까지 잘 처신했지만 만일 네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거인의 침실 벽에 걸려있는 칼을 훔쳐오거라. 이 일을 잘 해낸다면 그 대가로 네 큰언니를 내 맏며느리로 맞아들이마. 그러겠다고 대답한 몰리는 다시 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거인은 저녁을 한 사발 해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거인이 코를 골 때까지 기다리다가 침대 밖으로 기어나온 몰리는 거인을 살짝 타고 넘어가 벽에 걸려있던 칼을 살살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칼을 침대 너머로 가지고 나올 때 덜그렁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들은 거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칼을 가지고 문 쪽으로 달아난 몰리는 계속 뛰었고 거인은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마침내 시로라기같이 가느다란 다리에 이르렀고 몰리는 가볍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육중한 몸무게 때문에 다리를 건널 수 없었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몰리, 너 어디 두고 보자!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지. 앞으로 2번 더 찾아올 테니 그리 알아, 이 멍청아! 난 스페인으로 갈 거다. 안녕. 몰리는 거인의 칼을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덕분에 큰언니는 왕자와 결혼했습니다. 몰리, 아주 잘했다. 만약 네가 자신 있으면 이번엔 거인이 베개 아래 넣어둔 지갑을 훔쳐오너라. 그러면 네 작은 언니를 둘째 며느리로 맞이하마. 이번에도 제안을 받아들인 몰리는 거인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거인이 완전히 골아떨어지자 침대 밑에서 기어나온 몰리는 거인의 베개 밑으로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몰리가 막 나가려는 순간 거인도 잠에서 깨 몰리를 쫓아왔습니다. 거인에게 쫓기던 몰리는 전에 그 가느다란 다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도 몰리는 가볍게 건넜지만 거인은 건너지 못하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몰리 두고 보자. 또 나타나기만 해봐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아직 한 번 더 남았다네 멍청아. 난 스페인으로 갈 거야. 안녕. 이번에도 몰리는 성공적으로 왕에게 지갑을 가져다 주었고 왕은 약속대로 작은 언니를 둘째 왕자와 결혼시켰습니다. 몰리, 넌 정말 영리한 아가씨로구나. 만약 이번에도 자신이 있다면 거인이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훔쳐오거라. 그럼 너를 나의 막내 며느리로 삼으마. 몰리는 이번에도 역시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거인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또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거인은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더니 곧 코를 골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몰래 기어나온 몰리는 거인의 손을 잡고 반지가 빠질 때까지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손에서 막 반지를 빼낸 순간 거인이 잠에서 깨 몰리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욕한 산몰리, 이제 하잡았다. 자, 이제 네가 나한테 한 만큼 안갚음을 해야지. 몰리,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 전 우선 당신을 고양이와 개와 함께 커다란 자루에 집어넣겠어요. 바늘하고 실하고 가위도 같이요. 그 자루를 벽에 걸어두고 숲으로 가서 제일 두꺼운 통나무를 찾아올 거예요. 그런 다음 그 통나무로 당신이 든 자루를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겠어요. 좋아, 몰리. 내가 그대로 너에게 해주마. 거인은 자루를 하나 가져와 거기에 고양이와 개, 바늘과 실과 가위, 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루를 벽에 걸어두고 통나무를 찾으러 숲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자루 속에 있던 몰리가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광경을 당신도 볼 수만 있다면. 거인의 아내가 궁금해 물어보았습니다. 몰리, 대체 뭐가 보이는데 그러니? 당신도 이 광경을 봐야 하는데. 거인의 아내는 그 광경이 대체 무엇인지 자신도 보고 싶다며 자루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가위로 자루를 찢고 바늘과 실을 가지고 밖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인의 아내가 자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바늘과 실로 찢긴 구멍을 꿰매버렸습니다. 자루 속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인의 아내는 꺼내달라고 부탁했지만 몰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문 뒤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거인이 커다란 통나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거인은 손에 쥔 통나무로 사정없이 자루를 두들기기 시작했죠. 자루 속에서는 아내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개 짖는 소리와 고양이 우는 소리에 파묻혀 거인은 아내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몰리가 문 뒤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본 거인은 급히 뒤쫓았습니다. 달리고 달린 두 사람은 드디어 문제의 가느다란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몰리는 가뿐히 건넜지만 거인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거인이 씩씩대며 외쳤습니다. 몰리, 너 두고 보자. 한 번만 더 잡혀봐라. 이제 다 끝났다네 멍청아. 난 스페인으로 가서 영영 안 돌아올 거라. 네. 이번에도 몰리는 무사히 반지를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막내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다시는 거인을 보지 못했답니다. 세상 끝의 우물.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자마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지요. 계모는 자신보다 예쁜 의붓딸을 미워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모는 소녀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모는 소녀에게 채를 하나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끝에 우물을 찾아가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 집으로 가져오거라. 안 그랬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계모는 소녀가 절대로 세상 끝에 우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무슨 수로 채에 물을 채워온단 말입니까? 길을 떠난 소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세상 끝에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소녀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하던 중 등이 심하게 꼬부라진 괴상한 작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우물이 있는 곳과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길을 떠나 마침내 세상 끝에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우물에 차디찬 물을 채로 계속 퍼냈지만 물은 금세 새버렸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죠. 맥이 풀린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이 터질 듯이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커다란 개구리가 눈알을 굴리며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개굴, 귀여운 아가씨 무슨 일이죠? 새어머니가 세상 끝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라고 나를 이렇게 먼 곳으로 보냈는데 이 채로는 아무리 해도 물을 채울 수 없어. 그렇군요. 아가씨가 하룻밤 동안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채를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개굴. 소녀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개구리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채를 이끼로 막고 진흙을 발라요. 그러면 물을 길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더니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가 세상 끝의 우물 속으로 퐁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주위에서 찾아낸 이끼로 채의 바닥을 막고 그 위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세상 끝의 우물에 채를 넣고 물을 길었지요. 채에 물을 가득 채운 소녀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약속 잊지 말아요. 개굴. 그야 물론이지. 소녀는 그까지 개구리가 무슨 해를 끼칠까 싶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계모에게 돌아간 소녀는 세상 끝의 우물에서 기른 물로 가득한 채를 건넸습니다. 계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문 아래쪽에서 무엇인가 톡톡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요, 문 열어, 내 사랑. 문 열어줘요, 내 사랑. 세상 끝에 우물에 있는 풀밭에 앉아 나와 주고받았던 말을 잊지는 않았겠죠. 저게 대체 무슨 소리냐? 계모가 소리를 지르자 소녀는 개구리에게 한 약속을 비롯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당장 가서 문을 열어줘라. 소녀가 흉측한 개구리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신이 난 계모가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더니 세상 끝에 우물에서 온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폴짝폴짝 뛰어나와 소녀 앞에 이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무릎에 올려줘요 내 사랑. 당신 무릎에 올려달라니까요 내 사랑. 개굴. 세상 끝에 우물에 있는 풀밭에 앉아 나와 주고받았던 말을 잊지는 않았겠지요. 소녀는 개구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재촉했습니다. 이 못된 거 사! 당장 개구리 들어올리지 못해?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지! 결국 소녀는 개구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개구리는 소녀의 무릎에 잠시 앉아있다가 또다시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저녁을 줘요 내 사랑. 개굴. 저녁을 달라니까요 내 사랑. 세상 끝에 우물에 있는 풀밭에 앉아 나와 주고받았던 말을 잊지는 않았겠죠. 이번 요구는 그다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는 우유 한 잔과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구리는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고 나서 또 요구했습니다. 함께 자러 가요 내 사랑. 함께 자러 가자니까요 내 사랑. 차가운 우물가에서 그렇게 지쳐 나와 주고받았던 말을 잊지는 않았겠죠. 개굴. 어서 약속한 대로 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어서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안 그러면 너하고 개구리 모두 내쫓을 줄 알아! 소녀는 개구리를 데리고 침대로 가 될 수 있는 한 개구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날이 막 밝으려고 하자 이번엔 개구리가 놀라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머리를 베어버려요 내 사랑. 내 머리를 베어버리라니까요 내 사랑. 차가운 우물가에서 그렇게 지쳐 내게 했던 약속을 잊지 말아요. 처음에 소녀는 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상 끝의 우물에서 개구리가 자신을 위해 해주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구리가 재차 요구하자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도끼를 가져와 개구리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소녀 앞에는 젊고 잘생긴 왕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자는 자신이 사악한 마법사의 마법에 걸려 어떤 소녀가 하룻밤 동안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베어야만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흉측한 개구리 대신 젊은 왕자를 보게 된 계모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마법에서 풀어준 소녀와 결혼하겠다는 왕자의 말에 계모의 기분이 어땠을지 여러분도 아실 테죠. 소녀는 왕자와 결혼했고 왕자의 아버지인 왕의 성에서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계모는 어쨌든 자신의 의붓딸이 왕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적에 돼지들은 씨를 읊고 원숭이들은 담배를 피고 암탉들은 거칠게 보이려고 코담배를 들이쉬고 오리들은 꽥꽥꽥꽥 시끄럽게 돌아다녔네. 옛날 옛적에 늙은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키울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던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이 스스로 행운을 찾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냈죠. 길을 걷다가 밀집 한 단을 지고 가던 사람을 만난 첫째 아기 돼지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집을 짓게 그 집단을 제게 주세요. 아저씨가 집단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을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훅 불어버릴 거야. 훅 하고 불어서 네 집을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훅훅 입김을 불고 또 불어 집을 날려버린 후 아기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둘째 아기 돼지는 가시덤불을 안고 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기 돼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아저씨, 제발 집을 지을 수 있게 그 덤불을 제게 주세요. 아저씨가 덤불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 후에 늑대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좀 들어가자꾸나.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훅 불어버릴 거야. 훅 하고 불어서 네 집을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계속해서 입김을 불어 덤불로 지어진 집을 쓰러뜨린 후 아기 돼지를 잡아먹었습니다. 한편 막내 아기 돼지는 벽돌을 한 짐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집을 지을 수 있게 그 벽돌을 제게 주세요. 아저씨가 벽돌을 주자 아기 돼지는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기 돼지, 둘째 아기 돼지와 마찬가지로 늑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주렴. 안 돼요, 안 돼. 절대 열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훅 불어서 네 집을 전부 날려버릴 테다. 훅 불고 또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집은 끄떡없었습니다. 늑대는 아무리 힘을 주어 훅훅 불어도 아기 돼지의 집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기 돼지를 꼬드겼습니다. 아기 돼지야, 나는 아주 근사한 순무밭을 알고 있단다. 거기가 어딘데요? 거긴 바로 스미스 씨의 텃밭인데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데리러 올게. 함께 가서 저녁거리를 장만하자. 네, 좋아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몇 시에 갈 건데요? 6시에 가자. 똑똑한 아기 돼지는 5시에 일어나 먼저 순무밭에 다녀왔습니다. 늑대가 오기 전에 말이죠. 약속한 6시가 되자 늑대가 나타나 아기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아기 돼지야, 준비됐니? 준비됐냐고요? 저 벌써 순무밭에 다녀왔어요. 항아리 하나 가득 순무를 가져왔죠. 그 말을 들은 늑대는 몹시 화가 났지만 어떻게든 아기 돼지를 꿰어낼 작정으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 돼지야, 나는 아주 맛있는 사과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단다. 거기가 어딘데요? 저 아래에 있는 근사한 과수원이란다. 만일 네가 날 속이지 않는다면 내일 5시에 데리러 올게. 우리 가서 맛있는 사과를 따오자. 아기 돼지는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부지런을 떨며 사과를 따러 갔습니다. 늑대가 오기 전에 돌아올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수원까지는 꽤 멀었고 사과를 따려면 나무에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기 돼지가 나무에서 막 내려오려는데 다가오고 있는 늑대가 보였습니다. 이윽고 늑대가 가까이 와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 뭐야? 나보다 먼저 온 거야? 사과는 맛있니? 네, 아주 맛있어요. 제가 하나 던져줄게요. 아기 돼지는 사과 한 개를 멀리 던졌고 늑대가 사과를 주우러 간 틈을 타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려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늑대가 다시 나타나 아기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돼지야, 오늘 오후에 샹클린에 장이 선다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아, 그래요? 저도 갈래요. 몇 시쯤 출발할 거예요?
3시에 갈 거야. 아기 돼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약속 시간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장에 도착한 아기 돼지는 버터를 만드는 커다란 통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기 돼지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던 아기 돼지는 통 안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아기 돼지가 들어가자마자 넘어져 버린 통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갔습니다. 무섭게 굴러오는 내려오는 통을 보고 깜짝 놀란 늑대는 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기 돼지의 집에 가서 그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놀라신 거군요. 제가 장에 갔다가 버터 만드는 통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보이길래 통 안으로 들어가 언덕을 굴러내려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무척 화가 난 늑대는 아기 돼지를 꼭 잡아먹고 말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면 굴뚝을 타고 아기 돼지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죠. 한편 굴뚝으로 올라가는 늑대를 본 아기 돼지는 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활활 뗐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굴뚝을 타고 막 내려오는 순간 재빨리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바람에 늑대는 솥 안으로 풍덩 빠졌고 아기 돼지는 재빨리 솥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기 돼지는 늑대를 팔팔 끓인 후 그것을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그 후 아기 돼지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톰, tit, 톳. 옛날 옛적 한 부인이 5개의 파이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오븐에서 꺼내고 보니 너무 딱딱했습니다. 부인은 딸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이 파이를 찬장에 놔두거라. 금방 나아질 테니. 부인의 말은 파이 조각이 다시 부드러워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다시 만들 거니까 이건 내가 먹어치워야지. 딸은 결국 파이 5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고 부인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찬장에 놓아둔 파이 있지? 가서 하나만 가져오렴. 지금쯤이면 아마 부드러워졌을 게다. 빈손으로 돌아온 딸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없는걸요? 뭐라고? 부드러워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가서 부드럽든 부드럽지 않든 하나만 가져오느라. 그럴 수 없어요, 엄마. 하나도 없는걸요. 아니, 무슨 소리니? 어서 가서 제일 나은 걸로 하나 골라와. 제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가 다 먹어치워서 하나도 안 남았는걸요. 다시 굽기 전에는 하나도 드실 수가 없어요. 딸의 대답에 어처구니 없어진 부인은 문간에 물레를 가져다 놓고 시를 자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딸은 오늘 파이를 5개나 먹어치웠다네. 내 딸은 오늘 파이를 5개나 먹어치웠다네. 우연히 집 앞을 지나가다가 노랫소리를 들은 왕이 가사를 정확히 듣지 못해 물어보았습니다. 부인,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소? 자신이 딸이 한 짓을 말하기 창피했던 부인은 다른 가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딸은 오늘 시를 5알에나 잤다네. 내 딸은 오늘 시를 5알에나 잤다네. 저런, 난 여태 그런 여인은 보지 못했소. 잘 들으시오. 난 아내를 원하니 당신 딸과 결혼하겠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당신 딸은 1년 중 11개월 동안은 잘 먹고 잘 입고 원하는 사람과 사귈 수 있지만 마지막 달이 되면 매일 5타리씩 시를 자아야 하오. 만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내가 죽일 것이오. 부인의 딸은 왕과 결혼했고 1년 중 11개월 동안은 맛있는 음식과 원하는 옷을 마음껏 즐기며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달이 가까워지자 왕비가 된 딸은 왕이 아직도 실 5타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왕이 그와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죠. 그러나 11번째 달의 마지막 날, 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으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방에는 실을 잡는 물레와 의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일부터 이곳에 갇히게 될 거예요. 매일 음식과 아마를 조금씩 줄 테니 밤까지는 실 5타리는 뽑아 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목이 달아날 거요. 혼자 남게 된 왕비는 겁에 질렸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데다 실을 잡는 법도 몰랐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러 나타나지 않는 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죠. 의자에 주저앉은 왕비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비가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긴 꼬리를 가진 괴상한 생김새의 검은 새가 서 있었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걱정하지 말고 왜 우는지 말해보세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걸?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나요? 새는 꼬리를 흔들며 채근했습니다. 좋아. 도움이 안 되니 해가 될 것도 없을 테지. 결국 왕비는 파이와 타레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매일 아침 창문으로 찾아와 아마를 가져가 실로 자은 후 밤에 가져다 드릴게요. 그 대가로 바라는 것이 뭔데? 새가 실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제 이름을 맞출 기회를 3번씩 드리죠.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제 이름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왕비는 한 달 안에 이름을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그 제안에 찬성했죠. 그러자 새도 흔쾌히 대답하며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왕은 왕비를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그날 먹을 음식과 아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아마를 오늘 밤 안에 실로 찾지 못하면 당신 목은 달아나는 줄 아시오. 왕은 나가면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왕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비가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전날 보았던 그 작은 새가 창턱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는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어. 이윽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검은 새가 아마실 5타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거 받으세요. 실타래를 안겨주며 새가 물었습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맞춰보세요. 빌? 아니요. 새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레드? 아니요. 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알았다. 마크, 맞지? 천만에요. 새는 꼬리를 3개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한편 왕이 방에 들어와 보니 이미 실 5타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잘 해냈으니 죽이지 않겠소. 내일 아침에 다시 아마와 먹을 것을 넣어주겠소. 매일같이 아마와 먹을 것이 들어왔고 검은 새는 아침에 아마를 가져갔다가 저녁에 실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왕비는 그의 이름을 맞히려고 애썼지만 정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가자 새는 서서히 아기를 드러냈고 왕비가 한 번씩 틀릴 때마다 꼬리를 더욱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검은 새가 실 5타래를 가지고 와서 또 물었습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아시겠어요? 니코데무스? 아니요. 그럼 사무엘? 아니요. 그럼 메투살렘? 물론 아니죠. 새는 불붙은 석탄처럼 이글거리는 눈으로 외쳤습니다. 부인, 이제 내일 단 하룻밤만 남았군요. 내일이면 당신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비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왕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방에 들어와 실 5타래가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좋소. 내일 밤 당신이 실타래를 마저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 오늘은 여기서 저녁을 들겠소. 그런데 겨우 한 숟가락도 뜨기 전에 왕은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글쎄 말이요. 오늘 낮에 사냥을 나갔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숲속에 가게 되었어. 거기에 하얀 구멍이 하나 있더군. 그런데 웬 콧노래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말에서 내려 살금살금 구멍으로 다가가 내려다보았지. 그랬더니 이제껏 본 적 없는 괴상하게 생긴 작은 검은 새가 꼬리를 열심히 흔들어가며 작은 물레를 정신없이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절대로 알 리 없지요. 내 이름은 바로 톰티톳이라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뛸 듯이 기뻤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심술궂은 새가 아마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왕비가 창문을 열자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그놈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죠? 새가 실타래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솔로몬? 아니요. 그럼 제베디? 그것도 아닌데요. 녀석은 음흉하게 웃으며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어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부인. 한 번만 더 틀리면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 되는 거니. 그러면서 새는 검은 날개를 왕비에게 뻗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웃음을 터뜨리며 새에게 손가락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할 리 없지요. 네 이름은 바로 톰티톳. 왕비의 대답을 들은 새는 심한 공포심에 몸을 떨더니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왕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